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IM문구쌤 황은규입니다. 오늘은 백제, 고구려, 신라의 성장 과정이 이제는 더 이상 각자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제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입니다. 자, 신라가 통일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복습 겸 해서 4세기부터 6세기 백제, 고구려, 신라를 둘러쌌던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거죠? 집중하세요. 한국사는 IM문구쌤. 4세기부터 보겠습니다. 4세기는 백제 근초고 왕이 전성기를 이끌었던 시기입니다. 백제 근초고 왕은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고구려는 그 전에도 중국의 전현에게 큰 공격을 받아 휘청이던 상태였는데 이때 평양성에서 근초고 왕에 의해 고국원 왕이 전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이를 빠드득 갈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소스림 왕이 개혁을 진행했었죠. 근초고 왕 때에는요, 일본과도 교류를 단단하게 맺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칠지도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침류왕은 중국의 동진에서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러고 고구려가 4세기 말쯤 되면은 소수림 왕의 개혁에 힘입어 광개토 대왕이 등장했을 때 만주 지역을 엄청 많이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가 외의 침입을 받아서 도와주세요 라고 SOS 요청을 했을 때 고구려가 군사를 보내 왜군과 금간가야를 격퇴를 하고 누르면서 신라는 이제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증거가 호명그릇 광개토비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세기를 가면 장수왕에 의해 고구려의 전성기가 크게 펼쳐집니다. 아버지는 만주 지방을 점령했다면 자신은 남쪽으로 내려가리라 하면서 남진 또는 남하 정책을 실시했었죠. 배후가 안전해야 됐기 때문에 중국의 북조랑 남북조에 균형적으로 외교 사절을 보내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균형 외교를 실시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고구려가 심상치 않자 신라랑 백제가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백제에서 비호왕, 신라에서 눌지마리관 이렇게 공수동맹을 맺었다가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침략해 들어가면서 결국은 계로왕이 전사를 하죠. 그리고 백제는 울면서 수도 한성에서 지금의 충남 공주인 웅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백제의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마리관이 동맹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결혼동맹을 체결했었다라고 알려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신라의 영토까지 야금야금 잠식해갔다는 그 증거는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6세기를 넘어가다 보면 지리적 요건 때문에 또 백제, 고구려가 딱 맞고 있었고 바다로도 통하지 못해서 전통사회가 강했었던 신라가 드디어 6세기경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전엔 버풍왕이 체제를 정비를 하고 불교를 받아들였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라의 진흥왕은 영토를 엄청 확장을 했습니다. 고구려가 5세기에 정복했었던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백제의 성왕과 손을 잡고 그것을 다시 탈환을 하죠. 그러나 신라의 미래를 위해서 백제의 성왕이 뒤통수를 치고 한강 유역을 자기가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를 시키고요. 신라는 또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되찾고 고구려의 영토도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곳곳에 순수비와 적성비를 세웠었다 알려드렸었죠. 자, 백제는 여전히 일본과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친했습니다. 얼마나 친했냐면 무령왕 때에 무덤의 양식을 백제 고유의 양식이 아닌 중국 양나라의 양식을 빌려 벽돌 무덤을 지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6세기 말이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중국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는데 북주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조와 북조가 수나라로 통일되거든요. 자, 복습은 이만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수나라의 성립부터 6세기 말의 외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통일기회 때는 한반도 사회가 위기였던 적이 많았지만 중국이 분열기일 때는 한반도 삼국시대 사회에는 굉장히 큰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수나라 입장에선 가통일을 했는데 거대한 세력인 고구려가 못마땅한 겁니다.
우리 위대한 수나라가 1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저 고구려를 쳐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러나 고구려는 굉장히 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다만 이 수나라를 혼자 상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수나라와 견제를 하고 있었던 돌궐족, 즉 투르크 이족과 외교관계를 체결을 하고 수나라를 견제합니다.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신라에 의해서 성왕이 죽었기 때문에 복수해야겠죠? 그래서 신라를 사사건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구려랑 백제랑 신라가 이제 공동의 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외교관계를 맺고 백제랑 일본은 또 굉장히 관계가 돈독하고 수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구려의 적과 손을 잡아야겠죠? 근데 수나라는 사실 고구려를 무리하게 침략하느라 빨리 망해요. 그러고 나서 등장한 게 바로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당 동맹을 체결을 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서 완벽한 십자 모습은 아니지만 이렇게 6세기 말에는 십자 외교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네, 이 상황을 오늘 공부로 시작을 해볼게요. 6세기 말 통일을 한 수나라는요,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100만 이상의 군사를 투입을 해서 전선으로 보냅니다. 근데 고구려가 생각보다 잘 막아내고 잘 버텨요. 특히 수양제 때는 우중문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군사들을 보냈는데 계속 지는 겁니다. 결국 그는 을지문덕의 작전에 휘말려서 살수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사들을 잃고 패잔병으로 돌아오죠. 고구려의 살수대첩과 고려의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 문제와 양제는 사실 건국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무리하게 전쟁을 시켰기 때문에 농민 봉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고구려랑 처음부터 대립각을 세워봐야 우리한테 좋을 게 전혀 없으니까 처음에는 친선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자, 우리 친하게 지내요, 이웃끼리. 근데 고구려는 당나라의 속내를 다 간파를 했죠. 아, 쟤네도 심상치 않구나. 그래서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썼습니다. 당나라가 침입해올 걸 대비를 해서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그거를 주도했었던 게 연개소문입니다. 고구려에 대한 자신만의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대의 고구려 왕과 귀족들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요. 점점점 당이 붙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그는 642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이 권력을 장악을 하고 왕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원래 고구려의 재상의 이름이 대대로였거든요. 이름을 바꿔서 대망리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구려를 자신의 손 아귀에 넣고 우리 고구려는 위대해! 당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돼!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백제랑 신라의 상황도 같이 볼게요. 7세기 초에 백제의 의정왕은 신라를 격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대야성을 포함해서 신라의 40여 개의 성을 백제가 다 빼앗았거든요. 대야성의 성주였던 김품일이 김춘추라고 하는 진골 귀족의 사위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춘추가 이를 벅벅 갈고 내가 반드시 백제를 멸망시키리라 하면서 선덕여왕의 명령에 따라 고구려의 연개소문을 만나러 갑니다. 외가 침입을 해서 들어왔을 때 뇌물마리간이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연개소문은 신라가 그동안 가져갔었던 고구려 땅 내놔라. 안 그러면 너네 안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김춘추가 아니 내가 왕도 아닌데 바로 그거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그랬더니 그를 한 나라의 외교 사신을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다만 연개소문과 달리 고구려의 왕은 김춘추를 되게 좋게 봐서 그를 몰래 탈출을 시켜줘요. 김춘추는 이를 뻑뻑 갈죠. 내가 백제랑 같이 고구려도 다 묻어버릴 거야. 그는 당나라 태종을 찾아갑니다. 이 당태종은 동양 중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황제예요. 정치를 정말 잘했다 그래서 정관의 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 해가 태평성대였다고 해요. 근데 이 당태종이 고구려를 못 먹었어요. 엄청 침략을 해서 들어가서 처음에는 요동성, 백암성 다 정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았던 작은 성이었던 안시성에서 맥힌 거야.
야사에 따르면 그 성주인 양만춘과 백성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웠다 그래서 당 태종이 군사들을 시켜서 쌓은 흑산이 허물어지고 그게 다 소용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당 태종이 적이지만 인정한다 그러고 선물을 남기고 돌아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속이 어땠겠어요? 당 태종이 굉장히 별로였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642년에 김춘추가 당 태종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요. 폐하가 원하시는 게 뭔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 신라는 당나라 폐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꽤 오랜 기간 설득을 해요. 진덕여왕 때 엄청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고요. 성골 남자의 계보가 끊기니까 김춘추가 최초의 진골 출신으로 신라의 왕이 되어 태종무열 왕이 됩니다. 그 태종무열왕 때 648년 신라와 당나라 간 동맹이 결성이 되죠. 또는 나당연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와 당나라는 백제랑 고구려를 차례차례대로 쓰러뜨리게 됩니다. 백제의 의자는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에요. 만약 정말 의자에만 앉아서 흥청망청하는 왕이었다면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라는 이름 붙일 리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승자의 것이기 때문에 신라가 백제 역사를 왜곡한 거다. 두 번째, 일제강점기 때 너네는 옛날부터 고대 역사 때부터 진짜 별로였다. 싹퉁 바가지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충남 부여 낙화암을 보면은 삼천궁녀 얘기 나오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000명이 거기서 어떻게 뛰어들어. 그 진짜 사람 시체 산으로 쌓일 만한 그 정도 작은 크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자왕이 처음에는 총기가 가득해서 신라를 정력적으로 공격을 하다가 말년에 가서는 충신들의 귀를 안 듣고 좀 흥청망청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거 정치를 잘 못한다 해서 실정을 하니까 그러면 충신들을 가두고 간신배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지배층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당 동맹군이 와 하고 쳐들어왔는데 이 당장 의자왕이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백제의 유충지였던 기벌포, 지금의 금강 하류거든요. 기벌포랑 황산벌, 계백장군 황산벌 결사대 아시죠? 이 계백장군이 황산벌 전투를 나가기 전에 자신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했는데 굳이 가족들은 죽일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근데 계백의 입장에서는 사실 질 게 뻔한데 내 가족과 내 아내가 노비가 되느니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겠죠. 하여튼 비참하게 졌습니다. 진흥왕 때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의 화랑들이 엄청 활약을 합니다. 사담, 관창 이런 화랑들이요. 결국은 백제는 패배를 하고 수도였던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합니다. 다만 곳곳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임존성의 흑치상지, 주류성의 복신, 승려 도침, 그리고 일본에 가 있었던 왕자 부여 풍이 여기 와서 합류를 합니다만 엉망이 돼요. 이 지배층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왕자 풍이 복신을 죽이고 결국은 이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를 하죠. 663년에 일본이 백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를 투여합니다. 이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일본이 그 정도로 백제를 도왔다고? 그래서 여기 이 백강 전투에서 당나라, 신라, 백제, 일본의 국제전이 벌어집니다. 이게 교과서에 그렇게 크게 실려있지는 않은데 결국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지고 백제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뒤이어서 이제 태종 무열왕이 죽고 그 아들인 문무왕이 신라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당나라군과 함께 연기소문을 공격하게 됐는데 고구려의 연기소문이 살아있었을 때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기소문이 죽고 나서 또 동생이랑 아들들 간에 내분이 일어나거든요. 완전 콩가루 집안입니다. 고구려를 팔아먹어요. 당나라에, 신라에 개판났죠? 결국은 지배층의 분열 때문에 고구려의 군사력도 약해지고 수도였던 평양성이 함락을 하면서 668년에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분은 곧 죽음이라고. 물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조율하는 그 과정은 필요한데요. 불필요한 내분과 도둑은 잡아야 됩니다.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고 교실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을 항상 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구려 또한 역시 그 나라에 대해서 부흥운동을 진행합니다.
이거 교과서 지도 참고하세요. 오골성에선 고현무, 하령 한성에서는 건모잠. 왕족이었던 안승은 현재 전북 익산의 금마저에서 붕운동을 진행을 하는데 신라가 지원을 했대요. 자기 손으로 멸망시켰는데 신라가 멸망을 시켰으면서 자기 손으로 멸망시킨 나라를 돕는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 얘기는 나당 동맹이 금이 갈 정도의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옆으로 건너가서 나당 전쟁과 통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당나라가 그냥 아무런 계산 없이 삼국을 먹은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신라랑 약속했을 때는 고구려 일부의 영토였겠지만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겁니다. 백제를 멸망시켰을 때는 옛날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려를 먹었을 땐 고구려를 점령했을 땐 평양에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며, 심지어 동맹국이었던 신라의 수도 계림, 즉 경주에 도독부를 설치합니다. 도호부 도독부가 뭐냐면 당나라가 정복한 그 지역에다가 설치를 한 기구예요. 마치 고조선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군현을 우리나라 한반도에 각각 세웠었다. 이거 낙랑군, 대방군, 진번군, 임동군 비슷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분명히 약속이 다른데 아예 모른 건 아니었지만 당나라의 속셈을 확실하게 이제 드러내는 사건이었으니까요. 당나라 입장에선 이렇게 해서 삼국을 거저 먹어서 자신의 지방 정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신라는 그걸 절대 용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승이 금마저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행을 하니까 신라가 지원을 한 거예요. 당나라를 치려고. 결국 당나라와 신라는 맞붙습니다. 엄청 여러 차례 전투를 진행을 하다가 경기도 양주의 매소성 그리고 금강 하류였던 기벌포에서 결정적으로 신라가 승리를 한 다음에 결국 불완전하지만 통일을 이뤄냅니다. 대동강 이남 원산만 고구려 영토 일부랑 백제 영토 전부 다를 신라가 가지고 있고, 발해가 세워지기 전에는 당나라가 이 고구려 일부 만주 지역을 삼켜버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라가 676년 나당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삼국 통일을 이뤄내는데, 이 한계는 외세의 힘을 빌리고 불완전한 통일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신라에 의해서 고구려 백제의 문화가 함께 통합이 되었다. 그런 민족 문화 융합의 의의는 있는 거죠. 오늘은 삼국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에는 4, 5, 6세기의 외교관계에 대해서, 나당 동맹과 백제 고구려의 멸망, 그리고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려웠을 텐데 차근차근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노트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통일 신라와 발해의 이 사회 상황과 정치, 경제, 문화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열공하세요. 한국사는 아이엠 연구쌤.